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죠.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강력한 호재가 있는 수도권 7억에서 10억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전히 수도권 지역의 기존 주택 매수,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영상에서 그 기회를 주 3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가 났죠. 전년 동월 대비 2.3%가 나왔습니다. 자, 작년 7월 달에 6.3%였는데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거죠. 자,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2.4%였는데 그거보다 낮았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수치인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2%에 맞추는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가 됐다는 것은 그 안정 목표 2%에 근접했다는 뜻이 된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왜 기준금리를 3.5%로 이례적인 높은 수준의 긴축을 진행하고 있죠? 높은 물가 때문에 그렇죠. 물가 안정 목표제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근데 긴축이 원인이었던 고물가가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연말에 다시 3%의 물가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은 석유류 제품 하락 영향이 크거든요. 석유류 제품이 무려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5.9%를 기록해요. 자, 이렇게 한 품목이 큰 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전체 마이너스 1.49%포인트를 기록하는 효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석유류 제품이 워낙 전년 동월 대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도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휘발유 제품 가격을 봤더니 1년 전에는 거의 2,000원 가까운 수준인데 그 이후부터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또한 경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에 2,000원대 수준이었는데 3분기 이후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네. 그래서 4분기부터는 고유가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떨어지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석유류 제품에 따른 물가 하락을 기대할 수 없고 근원 물가만 보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텐데,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4분기 때 기록한다면 앞으로 고물가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헤드라인 물가 지수에 환호한 사람은 없어요. 에너지와 식료품 제외 근원 물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에너지와 식료품 제외 근원 물가 지수 이번에 봤더니 3.3%를 기록했습니다. 자, 보세요. 2023년 1월에 이 근원 물가가 4.1% 상승, 2월에 4.0, 3월에 4.0, 4월에 4.0, 5월에 3.9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이 근원 물가는 끈적하게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6월 달에 3.5, 7월에 3.3 연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높은 3%대 근원 물가긴 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올해 상반기 때 금통위마다 나왔던 이야기가 이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진 거에 대한 우려였는데 그 우려가 크게 해소되는 상승률 둔화폭이 나타났다는 거죠. 2개월 동안 무려 0.6%포인트나 낮아진 겁니다. 왜 근원 물가가 하락했을까요? 자, 근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 가스, 수도,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품목의 가중치를 합쳐봤더니 1000 기준으로 거의 절반 수준 가까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중요한 품목들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전기가스 수도의 변화입니다. 6월까지 25.9% 상승이었는데 7월 달에 21.1%로 둔화가 됐어요. 두 번째, 외식 서비스입니다. 4월 달에 7.6, 5월 달에 6.9, 6월 달에 6.3%, 그 다음에 7월 달에 5.9%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만에 외식 서비스 상승률이 1.7%포인트 둔화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자, 또한 개인 서비스 품목의 외식 외 서비스 부분도 있거든요. 4월 달에 5.0에서 5월 달에 4.7, 6월 달에 4.1, 7월 달에
3.8%로 기록했습니다. 외식계의 서비스도 외식 서비스와 같이 상승폭 둔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가장 끈적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던 가공식품 4월달에 7.9, 5월달에 7.3, 6월달에 7.5로 오히려 상승했다가 7월달에 6.8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7월달에 왜 가공식품 상승률이 크게 둔화가 됐을까요? 좀 눈치채셨겠지만 추경호 부총리가 가공식품 업체에 대해서 좀 경고를 날렸죠. 야,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데 왜 니들은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냐? 그에 따라서 라면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식품 업계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7월 달에 조금씩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8월 때는 조금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근원물가까지 크게 떨어지는 거 한국은행은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 경제 전망을 보면요. 하반기 근원물가가 2.9%로 돼 있어요. 이번에 7월 근원 CPI가 3.3% 상승을 했잖아요. 야, 그러면은 하반기 때 2.9% 맞추려면 어떤 상승률이 나와야 된다? 뭐 대략 계산해 보면 3분기 때는 한 3.2% 나와야 되고 4분기 때는 2.6%가 나와야 되는데 얼추 7월 달에 근원 CPI가 비슷한 수준이 나왔다는 거죠. 한국은행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요즘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좀 잘 맞는 편이에요. 자, 그럼 금통위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8월 24일 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아마 제가 지금 예상해 볼 때는 이런 발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가는 추이를 더 지켜보자고 할 거, 물가가 낮아져서 좋니 나쁘니 이런 말도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대신 오히려 물가보다는 가계부채에 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발표되는 가계부채 통계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8월 금통위도 동결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 CPI하고 9월 CPI까지 살펴보고 물가 변화에 대해서 좀 발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금통위 보면은 매파적인 발언 일색인데 10월달, 11월달 정도 되면은 금통위에서 좀 비두기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고 몇몇 해외 IB에서는 아예 10월달, 11월달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8월 CPI, 9월 CPI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원물가는요 2%대로 빠르게 낮아지게 될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전기가스 수도요금은요 2022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분기마다 올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폭으로 올렸던 게 2022년 4분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7월 기준 전기가스 수도가 21.1%, 전체 물가 상승분의 기여 0.7%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올해 4분기부터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던 거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의 기저 효과가 사라지게 되더라. 그러면은 0.5%포인트만 사라진다 하더라도 근원물가는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에너지요금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네들 근원물가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2%대 헤드라인 그리고 근원물가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보면요. 상반기 때 근원물가 2.1% 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2.5% 보지만 근원물가가 2.1%네. 그럼 물가단에서는 이제 통화정책에 그 결정을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긴축 과정이잖아요. 긴축 과정에서 정상금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가의 기준금리는 물가와 연동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불확실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80불 넘어서 계속 어디로 움직일지 방향이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성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쇼킹부동산도 자주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근원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정리드렸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는 이런 근원물가와 이제 헤드라인 CPI 물가와 연동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